그러면 1위부터 3위까지 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미국 3대 지수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7% 하락, 나스닥은 0.6% 하락, S&P 500도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상승세로 시작했으나 장중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하향을 그려주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투자자들은 3분기 주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유가 급등과 경제 불안 등을 이유로 저울질을 했습니다.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를 현재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 배럴당 82달러를 돌파한 뒤 80달러 선에서 거래됐는데요. 80달러 선을 넘긴 것은 7년 전인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61로 계속 상승해주는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면서 반대로 나스닥은 계속 하향해주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4%에서 4%로 하향 조정했고 올해 전망치는 5.7%에서 5.6%로 낮췄습니다. 하향 이유로는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소비자 지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고 언급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황을 매일매일 보면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악재가 언제 해소될 건지, 그리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예상 시기에 혹시 변화가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그리고 말씀드린 악재들과 연결되어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대체 어디까지 상승해 줄 건지 이것도 봐야겠죠. 금일 공포지수는 32입니다. 조금씩 사라지고 있던 공포가 다시 생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처럼 30 아래로 다시 내려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맵을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두 피바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파이낸셜 쪽이 많이 빠진 게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도 상승해 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과 같은 움직임이라면 곧 900달러까지도 보러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엄청난데요. 그로 인해 코인베이스도 3%가량 급등했습니다.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생산국인 카타르는 치솟는 천연가스 가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크게 증대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카타르는 노스필드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3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천연가스 생산량을 현재보다 약 50%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크는 오늘 미 FDA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인삼시험에서 중간 분석 결과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앞서 머크 측은 3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코로나로 인한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약 50%가량 감소시켰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드디어 미국은 이번 주부터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눈여겨볼 실적 발표 기업들은 금융주로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시티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델타항공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우리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해외 주식 탑3를 가지고 왔는데요. 1위는 TQQQ입니다. 나스닥 3배 레버리지죠. 저와 함께 웅덩이 매매법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TQQQ보다는 2배 QLD를 좀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 현재 TQQQ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최근 과대 낙폭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 ASML입니다. 반도체 부품 생산 업체로 세계 유일한 독점 업체입니다. 슈퍼 의린 기업이죠. TSMC와 삼성전자가 줄 서서 기다리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3위는 알파벳, 구글이죠. 최근 실적 발표에서 항상 최고의 결과를 보여준 구글은 그리고 올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며 매수 기회를 안 주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요. 구글은 제가 일주일 전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예상 외로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행 광고가 다시 시작된다면 매출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직 그 여행 광고가 끊겼는데도 실적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1위부터 3위까지 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위 TQQQ는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19%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지지선을 닫고 상승해주다 다시 최근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현재 스윙 투자로 진입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2위 ASML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내려와 있습니다. 개별 종목인 ASML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 조금 많이 떨어졌고요. ASML은 차트로만 봐도 버티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과대낙폭 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행히 700 초반대에서 잘 지지해주는 모습인데 현재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700 아래로 내려갈지 아니면 버텨줄지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3위 구글은 고점 대비 6%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멘탈이 약하신 분들에게 딱 좋은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천천히 계속 꾸준히 오르지만 조정장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 굉장히 잘 버텨주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는 듯 합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장기투자 현재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00레버리지 QLD입니다. 저는 61선 부근에서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비중은 이미 분할 매수 완료했고요. 현재 122선 부근에서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에서 분할 매수 중입니다. QLD는 현재 분할 매수 7일차이며 저는 이번에 약 10거래일 동안 3차 매수 비중을 분할 매수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분할 매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많은 질문들 중에 오르는데도 분할 매수 하냐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어차피 상승한 어제도 그리고 하락한 오늘도 아직 웅덩이일 뿐입니다. 정해진 비중, 정해진 기간은 상승해줘도 매수, 떨어져도 매수입니다. 더 떨어질지 앞으로 그냥 상승해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해당 박스권에서 원칙대로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00레버리지 SSO입니다. QLD와 마찬가지로 SSO 역시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에서의 분할 매수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3차 분할 매수 중이고 QLD는 7일차라고 말씀드렸고 SSO는 8일차입니다. SSO는 오늘과 내일 이틀만 매수하면 3차 매수 타이밍에서의 분할 매수도 모두 완료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걱정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듯 한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또 올 거고요. 폭락장에 비하면 현재 상황은 언제나 오는 조정장일 뿐입니다. 여기서 지금 멘탈이 못 버틸 것 같고 매도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멘탈이 깨지시고 못 버티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상황은 1년에 주식 투자에 몇 번이고 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 두려움을 이기고 나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몇 번 두려움을 이기고 나를 컨트롤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장기 투자 실현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습니다. 모두 오를 땐 즐기고 지금과 같은 이 웅덩이에서 열심히 원칙대로 줍줍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새로운 한 주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